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철학, 철학까지 하다가 밥 먹으러 갔나 보다. 자, 그 다음에 경어집에 남아있는 경어의 시로 무사인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들이 여러 편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사인의 경지는 곧 뭐라더라, 상수면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만 한다? 더워. 항상 잠만 잔다라고 하는 상수면의 경지를 보이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더워. 당대의 조사선이 곧 무사선이었고, 어느 날 스승 개허의 조우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동학사로 돌아온 경어는 조실방을 걸어 잠그고 불찰주야 려사 미거 마사 도래와 생사를 건 사토를 벌여가지고 원규삼이가 콧구멍 없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경어의 안목은 병어의 안목은 번쩍 트이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선사 경어화상 행장 하남스님 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남 선서 경어화상 행장 대한전통불교 연구원에 있는, 나온 게 1982년에 52, 53페이지 쪽에, 이에 고불이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 찡 하고 울리면서, 이 고불은 뭐예요? 우리가 고불비생전, 본래면목, 부모비생전 본래면목, 또 이유망벌 이전 본래면목,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 이전에 소식이 울리면서 환하게 드러나서 공간이 무너지고 인식과 주관과 객관적 사물과 대립관계까지 모두 다 해소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고, 어느 것이고 실상 아님이 없는 것이니 두두불물이 다 뭐더라, 참면목이더라, 이런 얘기죠. 실상의 진리더라, 이런 얘기고, 이와 같은 도리는 아무에게나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는 게, 똑같은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태도를 성취한 자를 말하겠죠. 이렇게 하남에 써 있고, 그래서 마침내 경어는 깨친소 성우가 되어가지고 방장실에서 고개를 높이 하고 들어누워서 사람의 드나듦을 상관 않았고, 스승 만화가 와도 일어나지 않았고, 경어가 대답하기를 나는 무사인의 묻는 본래 이러합니다라고 해서 대사가 아무 말 없이 나갔다고 선사 경어화상 행장에도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파로 넘어가면, 20파는 뭐더라? 흑강 꺾강에서 거행나가 이 쪽방에서 도인나다는 누가 썼어요? 옹산스님이 쓰신 거예요. 여기서 쪽방은 뭐예요? 경어스님 방, 그 원성문이라고 써있는 이 코딱지만한 방 있죠? 거기는 실제로 키가 큰 사람은 들어놓으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거기서 1년 반 보림하는 동안에 눕지 못했다고 합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하여튼 장좌불화를 하셨는데, 누우면 발이 작아가지고 키가 커서, 그래서 그 방은 진짜 한 평도 안 돼요. 아주 작은 방이 있죠. 원성문이라고 써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대사가 천장암서 보인 공부를 하는데 탈바가지를 쓰지 못하게 하여 가면을 쓰지 않는 대신에 뭐를 했어? 얼굴에다가 면에다가, 면이 무슨 면?
일건을 가지고 추나 추동을 통하여 가라앉는 일이 없었다. 이거는 뭐예요? 옷 한 벌에다가 옷을 한 번인데 그것을 가라앉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안 갈아입었을까? 얼마 동안 안 갈아입었을까? 이번 옷을 입고 1년 반 동안 안 갈아입으셨다고 합니다. 옷 한 벌을 가지고 내의도 바꾸어서 입는 일이 없고 갈아입는 일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입는 일도 없고 가죽도 빨아서 입는 일이 없었던 거로 여러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옷과 겉옷을 말하는 건데 이 가죽은 겉옷이고 가죽은 물론 속옷도 갈아입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럽기로 말하면 그 극에 달해가지고 이가 덕실해서 그냥 이가 그 옷 바깥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근데 이가 없어 요즘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가 있었긴 있었거든요. 머리에도 막 있고 석회도 있고 그래서 이가 더럭더럭 깨어가지고 그게 말씀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를이 아니고 이를인데 잘못 썼구만. 이를 잡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이를 잡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뿐더러 이가 살살 바깥으로 기어나오면 다시 잡아가지고 또 집어넣어. 그거 역시 차 역시니까 그거 역시 나의 뭐더라 이거 역시 나의 뭐더라 권속이다 이런 말이야. 권속이 뭐죠?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다 이런 얘기야. 즉 이가 경허선사의 가족이에요. 왜? 걔도 경허선사를 둥지 틀고 들어와가지고 경허선사 피를 빨아먹어야 살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허선사가 이게 내가 권속이다 그래가지고 옷기 가슴속에 기어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 근데 걔가 이제 그걸 뜯어먹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그 옷을 벗기면은 이 몸 전체가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 뜯어먹어가지고. 다 뜯어먹어. 우리는 그냥 모기 하나 뜯어먹으면은 뭐예요? 밤새도록 모기 잡는다고 이놈의 모기 하면서 잠 안 자.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냥 아주. 응? 모기 한 마리를 끝끝내 잠 안 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경허선사는 이가 1년 반 동안 속옷과 겉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그냥 이가 득식을 거려가지고 이가 바깥으로 뚝뚝 떨어져. 그럼 도로 집어넣어. 왜? 내 권속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했으니 우리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한 경지에 있는 분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1년 반 동안에 방문을 틀으면서 씻지도 않고 밤낮으로 물리면서도 대장부가 온몸이 전부 다 그냥 이가 부른 자국으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방문을 틀어막은 채 누더기 한 볼로 보임을 하는 그 골방이 그 원성문이죠. 그리고 그 옆방은 경허의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꽃처럼 모여서 살아요. 언제서부터? 1881년부터 85년까지 5년간 경허선사와 같이 사는 그 날이 있었어요. 거기서 경허선사를 다 배우고 경허선사에 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옆방은 경허와 제자들이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하던 방이고 해월 수월 방공은 스승 경허를 시봉하며 공부하고 거기에서 모든 수행의 기틀이 마련됐고 이처럼 천장하면은 경허선사의 흔적이 곳곳에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가면은 천장암에 가면다제 가면은 천장암에 사람이 없더라. 개미새끼도 없어. 두렵지요. 그걸 어떻게 성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지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일을 저지를까봐 저는 갈 때마다 천장암을 못 떠났어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천장암을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천장암이 하루빨리 성역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천장암은 또 가는 길이 막 엄청 험해요. 직통으로 가는 버스도 없고 또 직통으로 들어가는 그 길도 없어서 다 그거 뭐지? 차 세워놓고 다 걸어가야 돼요. 전부 다. 바위는 막 고바위에다가. 근데 그거를 좀 저기를 해서 성역화를 해가지고 이 종단 차원에서 이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왜냐하면 경허선사 방도 그대로 있고 또 완공 해월 수월에 공하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천장암이 인법당이나 아니나 그냥 그 뭐셔 이게 니은자로 아주 가관이죠. 그래도 가면은 아직도 경허선사가 거기에 누워 계신 것 같고 제자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이야기의 진원지는 천장암이고 서산 고북면 장요리예요. 서산 고북면 뭐? 장요리. 엄청나게 고요하다 해가지고 감추어질 감출장자에다가 고요가 있어요. 지금은 서산시지만 옛날에는 서산군. 이게 천장암 주소예요. 서산군 고북면 장려리 1번지인데 저 고북면은 거기에서 이 북을 쳤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북 치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려리는 저게 감출장에다가 고요할 요자 같아요. 그래서 고요할 요자에서 깊이 감추어졌다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그 천장암처럼 장려리에 길장자든가 생각은 안 나. 길장자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치현 경허선사 당시에는 그나마 인법당이 있었고요. 인법당의 사전적 의미는 불당이 따로 없는 작은 절에서 승려가 거처하는 방에 불상을 모시고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인법당이 지금도 인법당이에요.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그냥 사람이 두 줄로 절을 못해요. 한 줄로 맞게 절을 못하는 거. 엉덩이가 부딪혀서. 그래서 인법당 또 바로 옆쪽으로 꺾어지면 거기에 따닥따닥 방 2개가 있는데 그게 2방이 다 좁아. 그래서 경허선사가 혼자 들어가기도 비좁은 방 하나가 있고 또 그 옆에는 3명의 제자가 살았는데 3명의 제자가 살기에도 너무너무 비좁은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목이 뭐죠 지금? 쪽방에서 도인나다 했죠? 쪽방에서 도인나다예요 제목이. 그래서 원구문으로도 읽기도 하는데 그거는 원구자가 아니에요. 원구문이 말이 안 되죠. 원성문. 왜 원성문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보인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 이 원성문 자체가 원성문이 보인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달라요. 원만함을 뭐였다? 원성문. 그러니까 원만함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성문은 원구문이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왜? 경허선사가 이미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보인방이 보인. 보인방은 원만하게 다 성취돼서 거기서 보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만함을 구하는 방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원 없어? 없네. 그래서 잘못된 거고 이 성스러운 성소가 가로 2.3m, 세로 1.3m니까 진짜 작은 방이죠. 그래서 눕기에도 비좁다 이런 얘기예요. 창문 하나 없는 경허선사 키가 2m인데 거기다 벽에 하나 두면 못 자요. 다리를 못 뻗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에는 1년간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하던 보인방. 그래서 경허선사의 모습이 아로 새겨져 있는 초상화가 있고요. 거기에 성기가 느껴지는 눈빛이 행행한 경허가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경허를 바꿔놨어. 그림이 이상해. 그림이 뭐래더라. 머리가 없는 경허를 그리고 싶다나
그래가지고 누가 왜?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설전선생님에 전화했어요. 스님 여기 경호 스님이 아닌 이상한 스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다가 그냥 어디 저 롯데월드 쇼핑몰을 막 뒤지고 또 뒤져가지고 내가 집신도 거다 갖다 놨거든요. 또 없어졌어. 내 집신 내놔. 어쨌든 간에 그 천장암 거기가 에이그 내 입으로 말 못해요. 어찌 이럴 수가. 그래서 그 옆방에는 비슷한 크기지만 조금 커요. 그래서 거기가 방공수월 해오리 거처하던 방이고, 그 임법당은 이렇게 앞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지금 원래는 천장암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꾸 천장사라고 하길래 나는 천장사가 싫단다. 천장암이 좋단다. 예. 천장암이 좋죠. 예? 동학사에서 오후 보임을 위해서 천장암으로 자리를 옮긴 경허선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맹정진에 들어가서, 그래서 경허스님의 보림은 아주 끝 가는 데까지 가죠. 그래서 보통의 수행자가 엄두도 못 낸 지고 온 바랑, 지고 온 바랑은 동학사에서 천장암으로 넘어오면서 경허선사가 손수 지은 옷 한 벌을 누더기 한 벌을 지어와요. 그것만 입고 1년 반을 하니까 겨울에도 누더기, 여름에도 누더기 하니까 이들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가죠. 그리고 그 속에 솜 사이사이에 다 또아리를 틀고 있겠죠. 그래서 막 1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공양이나 받아들고 다른 거는 대소변을 보는 일 외에는 바깥을 나가지 않아요. 같은 자세로만 앉아 계셔서 대단한 창조아브라를 하신 거죠. 1년 반에 장좌불화를 하셔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 깨달은 자가 아니면 절대 못 한다니까. 이미 깨달아갖고 이러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흉내를 내지 못해요. 깨달은 자의 의지와 이런 일반인과 의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목욕을 일주일만 해도 몸이 그냥 근질근질 하다가 그냥 온몸을 비틀고 난리를 떨잖아요. 떨어요, 안 떨어요? 나는 뭐 밥은 굶어도 목욕은 해야 돼. 뭐 나는 오늘 출근을 안 하는 있어도 머리는 감아. 아니 뭐 머리는 또 하루에 한 번씩 맨날 감아. 이것들이 못 참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만 좀 그렇지 조금 있다 보면 이 자체에 그거를 초월해 버려 가지고 내 몸뚱아리에 때가 있는지 뭐한지 뭐 내 머리가 뭐 몇 달을 안까 이런 것이 다 벗어나 버려요. 완전 초월하게 되죠. 완전 초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 깨끗하다는 누구의 더럽다 깨끗하다는 오로지 자신이 느끼는 분별심일 뿐이지 때가 많이 끼어 있어서 그게 더러워? 안 더러워. 때는 아무런 말이 없노라. 때가 그냥 여기서 덕질덕질 떨어져? 아유, 근데 내가 속세 사람들이랑 좀 살기가 어려운 거는 제가 땅바닥에 흘린 거를 거침없이 주워 먹으면 지랄지랄을 하고, 한 번 쓱 그선 그릇이 두 번 다시 또 씻으면 지랄지랄하고, 커피 타먹은 컵에 또 타먹으면 지랄지랄하고, 살기 힘들어. 나도 이렇게 사는데 자꾸 싫대요. 나 이 경허선사 이해가 가는 게 거기에 한번 묻혀버리면 뭘 느낀다니까. 나도 머리 뭐 일주일 막 안 감고 여럿씩 안 감을 때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아이고, 그래서 이 세속에 살기가 내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다 이게 풀렸다니까. 나사가 풀렸다고 하더라마는 나사가 풀린 건지 니들이 풀린 건지는 잘 모르겠고, 관심 끝. 생각이 안 드는 건 어쩌라고.
물론 세수하고 목욕하는 일까지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언제나 오직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렇죠. 좌선삼매라고 하죠. 잠을 자기 위해서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없고 그냥 완전히 뭐 등신불이 돼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게 삼매에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경호선사가 깨달은 자가 아니고 이 삼매에 들지 못하면 일반인이라면 거기 단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왜? 다리가 쑤시고 온몸이 열이 나고 이거 피고 싶어서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한 번 삼매에 들어서 갔다. 그러면 이제 잊어버려요. 뭐를 잊는 거죠? 이 몸을 잊어버려요. 몸이 없어져요. 몸이 사라져. 몸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 오로지 깨어있는 그거를 또 뭐 성성적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더구만요. 그냥 깨어있어요. 살아있다고 뭔가. 네, 그것만 하면 또렷하게 있을 뿐이지 이 몸도 사라지고 이 경계도 사라지고 이것이 있는 것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견디는 거겠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절대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안 들려. 그리고 안 시끄러워. 왜? 삼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삼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 경계와 이 경계에 어떠한 글쎄 그걸 말하자면 타임캡슐이라고 해야 되나? 타임캡슐을 나는 타보진 않았지만 그 우주인들이 왜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바깥과 단절돼서. 근데 둥둥둥 떠다니고 밥도 먹고 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경계 하나가 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몸으로는 감각이 없고 이러한 등상불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 깨어나? 자신이 깨어날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깥 경계에서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선사가 수행한 임법당의 공화양간 옆에는 유명한 쪽방이 있는데 그 이름이 깨달음을 원만히 성취한 방, 원성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성문이고 경화는 태호 이후에도 한결같이 무섭게 용맹정진했는데 이걸 우리가 말해요. 보임장양이라고 해야 하네요. 이거를 보임장양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80년 1월 달에 건너가셔요. 그래서 1885년 6월 달에 하산을 하실 때까지 그렇게 6년,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1881년 5월 달에 오도가를 공포하시거든요. 예, 그때까지가 보임 기간이에요. 그래서 용변회에는 장자불하에서 바위처럼 앉아가지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혹독한 수행. 근데 말은 혹독한 수행인데 대단히 우리로 말하면 황홀한 수행인 것 같아요. 앉아서 좌선에 들었으니 뭐 바깥 경계를 안 하? 이 좌선에 앉아가지고 삼매에 들면 최고죠. 삼매를 들으려고 억지로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경계가 삼매를 이루고 있어서 그렇게 앉아서 하셨는데 그러한 걸 스스로가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양태를 장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전수덕사 만공선사의 제자 옹산스님은 그의 처술인 작은 방에 도인나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근세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구도의 불꽃을 튀었던 역사의 현장에 단숨에 100년이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도인이 머물렀던 흔적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그리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장잡으라 하던 작은 방에서 원성문과 영국문 친필 있죠? 그 희요가 전설로 걸어 들어간 초인의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 책을 썼다라고 지금 그 옹산 스님이 쓴 책을 쓴 취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죠? 콩.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 궁자라 했죠. 궁자가 뭐랬죠?
뭐 어떤 사람이 생각에 화살을 쏘는, 이거는 궁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궁자라는 것은 옴이라 그랬죠. 옴. 우파니샤드에 이것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옴자하고 궁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처음에 오자마자 인법당에다가 이렇게 염국문이라는 것을 써서 붙여요. 이게 이제 경허선사가 뭐 한다는 거죠. 수행방이라는 뜻이에요. 뭐를 차서? 이거 마음자리. 여기 이 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과 활시가 있죠. 활궁, 활시이, 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활궁인데 이 활이 시위가 아니에요. 활이에요. 근데 활을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그거를 마음자리 본체라고 한답니다. 본체. 그러니까 우리가 체와 용이 있잖아요. 네? 마음자리에는 우리가 자성자리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체와 용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 이게 체야. 이 마음자리가 궁이 체고 용은 어떻게 나타나요? 작용하는 데 나타나죠. 그죠? 용은 작용하는 데 나타나니까 우리에는 마음자리는 체와 용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이 옴자 즉 궁자는 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체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 그러면 여기에 체와 용이 다 있나요? 여기에 체와 용이 다 있나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경허선사는 이걸 왜 썼을까? 얘는 용이에요. 얘는 체예요. 그래서 이게 체와 용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영궁. 그래서 용을 생각한다. 이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해야, 체와 용이 같이 작용을 해야 이게 우리의 뭐더라? 이 영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자리, 자성자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자성자리가 곧 영궁이고 우리가 말하는 본래 면목자리, 즉 자성자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 그래서 이게 경허선사가 오셔서 이거를 쓴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걸 써놓고 그 다음에 경허선사가 뭐래요? 대중방에는 저걸 써나오셔요. 염국문. 왜? 경허선사는 이미 염국문을 벗어났으니까. 경허선사는 염국문을 이미 통과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있는 대중방 인법당에는 이렇게 너희들은 여기를 방문을 드나들고 나가고 할 때마다 뭐를 해라? 염궁을 해라 해가지고 염국문을 써놓고 당신이 보임하고 있는 방에는 뭐라고 써놨죠? 아까 말했죠. 원성문. 내가 원만히 다 성취를 해서 원만히 성취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보임을 해야죠. 보임은 원만히 성취된 자가 아니면 자격 탈락. 그래서 경허선사가 알아서 이렇게 써놔요. 다 알아서 써놓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자리를 읽지 못하고 경허선사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무슨 생각에 화살을 쏘는, 거기에 화살이 어디 있어? 화살은 따로 있어요. 활시는 여기는 채고요. 이거 활.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토막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가 뭐를 넣어. 이게 현이야. 이게 현. 여기 활공. 이 시위를 잡아당기잖아요. 얘가 활이죠. 화살은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착 쏘잖아요. 여기다 이게 잡아당겨서 잡아당기지.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뿅 하고 날아가잖아. 얘가 화살이야. 얘가 화살, 활, 몸체. 얘가 몸체. 얘가 몸체니까 얘가 발고 궁이라 이런 말이야. 활공. 얘가 활공.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 줄이잖아요. 줄 이렇게 슉 잡아당겨. 그래서 얘가 활시 현이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염국문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본체 자리를 다 드러낸 분을 거기 임법당이나 아니나 그냥 들어가면 그냥 머리 쾅 쪄요. 그냥 아주. 딱 걸어놨어요. 거기가 영국문이고, 그 다음에 경호선사가 장자부라 하시던 방은 원성문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목으로 또 넘어갑니다. 몇 거? 21화에 21화 경호선사 1화 1화 하고 있어요. 지금 21화는 이게 6, 이것도 6. 달바가지는 왜? 달바가지는 왜 미친놈 모양으로 쓰고 앉아있노? 이거는 누가 쓴 거죠? 또 김태읍이 쓴 내용이 있죠. 경호선사가 이제 그 원성문에서 하다가 이제 임법당에 가끔씩 오신답니다. 그 임법당에 오실 때 이 탈바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원성문에 혼자 계실 때는 안 쓰는데 임법당에 오면은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요. 근데 임법당이나 아니나 쬐끄만해요. 너무 딱하지. 근데 경호선사가 임법당에 오시면 왜 탈바가지를 쓰셨을까? 라는 게 이제 의문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탈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해갖고 제가 뭔 탈 해갖고 그냥 이 탈에 대한 또 일가견을 갖추는데 도 불구하고 왜 선승이 탈바가지를 썼을까에 대한 그거는 어떠한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선승이 수행하면서 탈바가지를 썼다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찾지 못했어요. 잘 되고 있냐? 그래서 이 탈바가지를 썼다는 얘기는 제가 못 찾았지만 그냥 추측컨대 경호선사가 그 임법당에서만 탈바가지를 쓰는 걸로 봐서는 그냥 대중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스님 자체가 그 모습을 대중들이 있는 데서 수행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걸 뒤집어 쓴 게 아닌가 하는데, 경호선사 말로는 이것도 그 옛날 조사들의 공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 읽고 여기서 끝내봐야 될 것 같아. 대사는 그 이듬해 경진년 봄에 와서 홍주 소산군이죠. 지금은 홍성이에요. 홍주가. 홍주의 연암산, 이 연자가 제비연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제비연자를. 어저께 연길은 그러면은 이 제비연자가 아니에요. 제비연자가 아니고 신의 연자라고 하는 것 같더만. 이게 신의 연자. 저게 제비연자. 그래서 이 제비연자, 연암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경호선사가 제비바위에 가셔가지고 항상 망공을 데리고 가가지고 수행을 하셨죠. 거기서 참선 수행을. 그래서 산매에 들고 하셨는데, 연암산 천장암에 와서 보잉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대사의 친형대는 태허하상에 와가지고 마곡사 가서 중이되어 가서 왔죠. 어디 가서? 마곡사? 태원암. 태원암에 가서 있다가 여기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일이죠. 1881년 1월에 발령을 받아요. 이곳에 와서 그 부친을 모시게 있게 된 관계와 또는 대사의 메시가 두 명이에요. 하나는 전봉준 장군에서 결혼해서 그게 첫째 메시고, 두 번째 메시도 여기에 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관계로 여러 가족이 한데 모여서 모처럼 경호선사로서는 수행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를 맞게 되죠. 왜냐하면 또 수행처가 마땅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그런 것이 걸렸는데 전부 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천장암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즉 경호선사가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갈 곳이 없어서 빈둥거렸잖아요. 근데 마침 태어가 천장암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것이 또 다른 경호선사를 보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서 또 기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대사가 이곳에 와서부터 여러 분도들하고 선객들과 함께 선지를 가르치며 경호선사가 여기 와서도 가르쳤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경화선사 제자들 있잖아요. 삼제자들. 그리고 이제 유생들이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선에 대한 보인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어느 하룻날에는 뒷방, 후방에서 무슨 이상스러운 것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상스러운 게 뭔가 보니까 그것은 저렇게 무엇을 궁상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였는데 구태여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더라? 그런데 뭐더라? 일단 여기서 아이씨 저게 이렇게 배터리가 다 안 돼가지고 어떡하냐. 하나 더 읽고 할까? 잘릴까봐 아주 조마조마하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